네, AFC 23세 대회 8강전 우리가 졌습니다. 어젯밤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눈이 좀 퉁퉁 부었거든요.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네. 네, 한 시간은 잤는데. 10시에 시작했는데 네. 12시에 분노가 끌어올라서 새벽에 잠깐 깨죠. 칙 따신 분들이 많죠. 아, 그렇죠. 네, 따신 저는 뭐 분들이 많은데. 칙 따진 않았는데 네. 보면서 속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가 한 1.7세 정도 어린 상대예요. 일본은 21세 대회 네. 그 선수들이고 우리는 이제 23세가 붙은 건데. 일본은 항상 이제 연령별 대표를 보면은 그 다음 대회 올림픽이라든지 파리 올림픽 대비하는 대비해서 이 어린 선수를 내 보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세한 경기를 펼쳤고 근데 또 완패를 당했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그 완패가 전반전에는 뭐 거의 진짜 아무것도 못했고. 네. 결국 이제 유슈팅 뭐 2개로 이제 90분 그 한 골도 넣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뭐 이제 워낙 분석 잘하시지만 분석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나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 주축 멤버들이 20세 월드컵 준우승 멤버들이 많거든요. 많았죠. 예. 폴란드에서 열렸던 준우승 때 주역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22세 이하 이 출전 규정을 만들면서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인데 그런 와중에 어쨌든 상대도 J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많았고 뭐 나이를 떠나서 일단은 21세 상대로 해서는 충분히 우세한 경기를 펼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상한 분들이 많았죠. 좀 아쉬웠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선수 선발 기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네. 과연 우리 팀이 일본과 이제 8강전 토너먼트인데 이 준비를 정말 잘 한 것이 맞나? 선발 라인업 나왔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도 조금 좀 그랬었고 공격 쪽에도 조용욱 선수가 뭐 연습 포인트 내고 있었단 말이죠. 네. 토너먼트는 이제 지면 끝나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본 자체에 대한 그 생각들 21세 이하다 하더라도 일본 전통 스타일 있잖아요. 네. 밑에서 썰어 나오는 빌드업 패스로. 축구를 하고 측면으로 갔다가 기교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네. 이런 거를 할 때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잡아줘야 되니까. 쓸어줘야 되니까. 예. 그리고 홍현석과 이강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 좋은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으면 조금 아래쪽 아니겠어요? 이거 예, 전형적인 좀 이 싸움 딱을 한 명 놨어야 되는데 음. 그리고 지금 체력적인 부분도 고지현 선수나 이런 분들 선수들은 좀 지쳐 있는 형태였고 그리고 전방에도 계속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선수를 넣었다가 안 되면 이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센터백 조합도 사실은 이제 이상민 선수가 코로나 때문에 못 네, 나오니까 그렇죠. 박재환 선수도 있고 뭐 하지만 김주성 선수와 지금 경기를 K리그에서 못 뛰고 있는 김현우 선수 감각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오세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J리그에서 못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완벽하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23세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는 좀 우승의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었다. 그렇죠. 그리고 한일전에서 또 이겨본 경험과 이겨보지 못하고 패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뭐 이런 것이 성장하는 데에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 보면 이 보시는 분들이 좀 얕보고 들어갔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경기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경기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상대 기술에 좀 밀렸고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준비가 좀 덜 된. 조직적으로 준비가 덜 된. 그리고 선수 개인 컨디션 한 둘에 따라서 전체 팀 케미스트리가 깨질 수가 있는데 이 보면은 몸이 좀 안 좋은 선수들, 경기력이 네. 좀 떨어진 선수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사실 앞뒤가 불안해진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원에서 이강인 선수 내려와서 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는 형태도 좀 어색했고 뭐 홍현석 선수는 잘해줬지만 어쨌든 고지현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황선홍 감독이 신뢰하는 부분은 활동량이거든요. 네. 활동량 때문에 사실 첫 골도 고지현 선수의 경고받는 파울에 의해서 세트피스에 줬잖아요. 그 이제 머리 맞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꼬이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제 빨리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그걸 또 빨리 변화를 안 준 거. 그 후반전에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조용욱하고 이제 권혁규를 이제 집어넣은 것은 결국 자체적으로 전반전에 이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결국 자인한 셈이 돼버렸는데 선수 선발도 중요하지만 선수 기용에 있어서도 전술적인 플랜 A, 플랜 B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아예 그 황선홍 감독이 부산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많이 부드럽게 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부산 때는 선수단을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강하게. 그러니까 선수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타일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이게 이 아시안컵이라고 해서 좀 급하게 해외파 선수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해서 조직력을 맞추다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예쁜 이 보석들도 갑자기 막 끼면은
이렇게 보다 보면 바꿔볼까 이렇게 바꾸다 보면 더 조화로움이 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좀 급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훈련했을 때의 멤버들을 좀 그 안에서 추렸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를 거기에 이제 중심 한번 넣어본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23세 대표팀의 이제 황선홍 감독이 다시 이제 이 그 감독으로 이제 복귀를 해서 선수 수집을 했고 훈련했고 이번 대회를 이제 출전을 한 것인데 아무래도 기간적인 면을 이렇게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도 좀 있지만 이 상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상대를 잘 알아야 제가 맷집이 센지 발차기를 잘하는지 주먹이 센지를 좀 알아야 내가 대비가 되듯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회 내에서 그런 상대에 대한 분석, 네. 그다음에 비디오 분석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돼서 그런 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어려움도 있었죠. 이게 왜냐하면 그 다른 리그들은 어쨌든 이제 지금 춘추제 뭐 해가지고 이제 바뀌잖아요. 바뀌고 있는 추세고 AFC도 공고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른 봄에 이제 열려서 단일 이게 리그로 하다 가죠. 보니까 리그 중에 사실 소집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죠. 짧죠. 또 예. 왜냐면 22세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 주축 선수들이잖아요. 사실은 주축 선수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만 뛰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씩 줄어간단 말이에요. 22세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또 그 밑에 한 단계 선수를 데려가자니 조금 황선홍 감독이 퀘스천 마크가 달리고 그만큼 이제 나이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힘과 기술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집도 제대로 못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제주에서 뭐 이렇게 다 훈련을 했었고 정상적으로 선수 파악을 좀 하고 해외파도 파악을 했다면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는 이 황선홍 감독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했던 생각 그걸 밀고 나가는 게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이제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도 있었고 또 이제 관심도 조금 이제 있었던 대회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8강전에서 이제 끝나고 말았는데 나이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사실 21세와 23세 보면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현장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뭐 40대는 사실 40대 초반이 더 세죠 힘이. 네. 예. 근데 20대는 그렇지 않죠. 20대 20대 때는 때는 두 살이 한 해 두 해 차이가 그럼요. 파워나 이런 어, 것들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예. 다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거는 뭐 완패죠. 완패죠. 예, 정말 이거는 타슈켄트 참사 라고 네. 볼 수 있고 16세 경기 어쨌든 19세도 지금 포르투갈 나가서 4개국 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23세 아시안컵도 지금 열렸는데 이게 뭔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국제 대회라든지 대표팀의 운영이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백이 뭐 컸었죠. 경기도 많았고 약간 기량적인 적었고. 면들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장할 시기에 운동장에서 어떤 그런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실전 경기가 많이 희생양들인 거예요. 대표팀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각자 팀 내에서 유난히 잘하는 선수 대표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각자 팀들도 대회가 뭐 무관중 속에 뭐 대회를 방학 동안에 이제 학교 진학을 위해서 치러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우물한 개구리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기도 많이 치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상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모습 보면 이런 부분에서 더 열받는 거죠. 23세 대회는 조금 기대도 했고 의미가 좀 있었던 대회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열받습니다. A 대표의 빡쳐 23세 빡쳐 21세 포르투갈 5대1 더 빡쳐 그다음에 16세 일본은 3대0 더워지네요. 이 쿼드러블. 네. 지금 제가 축구 인생에 가장 빡치는 시기인가 아닌가. 그래도 이게 제대로 맴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맴매를 맞았으니까 네. 각성을 해야죠. 그렇죠. 뭐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늘 우리는 이제 딛고 일어선 그런 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23세 선수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뭐 아쉽지만 결과는 그렇지만 더 잘 해낼 거로 생각이 됩니다.